두 번째 호르몬도 주목해 주세요. 나이보다 훨씬 젊게 회춘 호르몬. 와, 눈이 희망사항이다. 번쩍 뜨이시죠? 네.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진작 사 먹었을 텐데. 뭘까?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사실 성장 호르몬 하면은 아이들 키 크는 데만 소용이 그러니까요. 되지. 이렇게 무슨 노년기에도 도움이 될까 싶거든요. 노년에 어떤가요? 분비가 되는지도 몰랐는데요. 네, 그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크기 성장, 그 키 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요.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몸의 전반적인 대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뭔가 전반적인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은 건 아니고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비가 되고 잘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은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나 보지 보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장 호르몬은요, 아까 키가 크는데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키우고요, 뱃살을 좀 빠지게 해주고, 그다음에 골밀도도 증가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혈관 속에 뭔가 찌꺼기가 끼는 거를 방지하면서 심혈관 질환, 즉 뭐 심근경색이나 풍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어떤 그런 고유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성장 호르몬 얘기하시니까 정말 조금만 더 많이 나왔어도 제가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나이도 성장이 멈췄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화를 걱정할 나이인데 뭐 호르몬이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성장이 멈췄는데? 네, 네. 성장이 완료된 후에도 호르몬 분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렸을 때 한창 키가 클 때 나오는 그 분비되는 양과는 뭐 비교가 안 되게 농도가 좀 낮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게 계속 분비가 되고 있고요. 되게 우리가 30세 이후부터는 10년 단위로 한 15%씩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누구나 똑같이 근데 같은 속도로 다 감소하느냐, 40대 뭐 이 사람을 재보면 둘 다 똑같으냐 수치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생활 습관을 좋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운동이나 적절한 식사 조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잘 관리해야 되는 회춘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 그러면 그 비법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안에 숨겨놨는데요. 자, 성장 호르몬의 비법, 짜잔. 바로 짜잔! 살코기가 나왔어요. 네, 의외인 네. 게 살코기 하면 근육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 그럼요.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네. 되고 우리가 성장 호르몬 자체가 또 근육을 생성하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살코기가 나온 이유는 아르기닌이라는 그런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살코기 이외에도 우리가 뭐 닭가슴살이라던가 생선이라던가 그리고 현미 이제 그런 것들에도 좀 아르기닌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막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처럼 막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런 음식은 또 한 가지 이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육, 그러니까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소재인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 들어서 고기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이제 포화지방 때문에 그런데요. 가능하면은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살코기를 드시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고기 먹으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반가운데 고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올 거는 왠지 상추 아닐까요? 채소. 쌈장. 뭐가 나올 거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도움이 예. 되는 이것. 짜잔! 베개네. 베개하고 저게 뭐예요? 자명종 시계. 시계인가요? 예. 네, 박혜준님. 되게 이제 성장 호르몬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밤에 자는 동안 분비가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면 이제 수면 사이클이 변화가 되는데 그 비렘 수면 시기에 깊은 잠을 잘 때 이게 분비가 됩니다.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잠들고 난 다음에 바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뒤에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 대개는 시간대로 따지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대를 잘 맞춰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키가 커야 되니까 잠을 많이 자라고 하는데 잠을 많이 자는 것만의 문제가 능사가 아니라 네. 잠을 일찍 자야 됩니다.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수 있게끔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즘 또 아이들이 많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쵸.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야지만 이 성장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은 대개는 키 크는 거에서만 계속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지만 어른 같은 경우는 이게 근육량을 유지를 하고 체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체성분을 유지를 해서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가 돼야 돼요. 그러네요. 기가 번쩍 뜨이네요. 성장 호르몬. 예. 뭐 회춘도 하고 이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을 늘리려면 고기도 많이 먹고
푹 자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하 교수님? 너무 편한데요? 네. 저도 솔깃해서 속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좋네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어. 밤에 늦은 시간에 야식, 폭식, 그다음에 과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익히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성장 호르몬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과식, 폭식, 야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혈당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잖아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인슐린이랑 성장 호르몬이 약간 반대로 움직입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많아지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적어져요. 게다가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 12시 경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때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겠다가 안 주무시니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인슐린 때문에 더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안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과식, 폭식, 특히나 야식은 절대 삼가셔야 되고요. 성장 호르몬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살코기 위주로 잘 챙겨 먹고 푹 주무시는 게 성장 호르몬 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어떤 밥상을 차려 먹으면 호르몬 관리에 도움되는지 궁금하시죠? 밥상 차리는 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호르몬 분비와 조절을 도와주는 식품과 조리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 특급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인슐린 균형 잡는 두부 고구마 샌드위치. 두부를 4등분한 뒤 소금을 살짝 치고 체에 올려 수분을 뺍니다. 수분을 뺀 두부에 부침가루를 묻혀주세요. 두부의 단백질은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막아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를 으깨고 질 좋은 지방 견과류를 활용해 양념을 만들 텐데요. 다진 견과류, 꿀, 소금을 섞어 고구마 무스를 만들어주세요. 두부에 칼집을 내고 속을 파낸 뒤 고구마를 채워주세요. 단백질은 풍부하고 당 지수가 낮아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두부 고구마 샌드위치 완성! 두 번째, 성장 호르몬 특급 레시피 돼지고기 채소말이. 아스파라거스, 가지, 홍고추를 6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얇게 점인 돼지고기를 펴고 밀가루를 가볍게 뿌린 뒤 준비한 채소를 가지런하게 올려 김밥처럼 돌돌 말아줍니다. 지방이 적고 아르기닌산은 풍부한 돼지고기를 잘 구워주세요. 간장, 맛술, 물, 후추, 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주시고요. 고기 겉면이 노릇하게 익으면 양념을 넣고 약불에서 굽고 양념이 졸아들면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돼지고기 채소말이도 완성입니다. 마지막,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시금치 꼬막 무침. 해감한 꼬막에 살을 발라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다진 마늘, 식초, 매실청을 넣어 버무려 주시고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시금치는 숨이 금방 죽기 때문에 꼬막과 양념을 먼저 묻힌 다음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 같은 이유로 참기름 역시 마지막에 둘러주셔야 시금치 숨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시금치 꼬막 무침 완성! 호르몬 균형 잡는 특급 레시피,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돼지고기 채소말이 해 먹으면 맛도 있지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